1971년 8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이곳의 심리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던 필립 짐바르도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실험 하나를 진행합니다. 이른바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 가짜 교도소를 만들고 피험자들을 교도관과 수감자 역할로 나눠 역할놀이를 하도록 했던 건데요. 이후 벌어지는 일들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선량했던 교도관들, 그런데 수감자들을 통제하려고 권력을 행사하더니 점점 더 가학적인 모습으로 변해갔던 겁니다. 결국 실험 시작 후 36시간 만에 편집증을 보이는 수감자까지 나타나게 이르죠. 당시 실험을 진행했던 필립 짐바르도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문제였다고. 평소에는 선량했던 사람도 문제가 많은 상황 속에 들어가면 악마처럼 돌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일컬어 루시퍼 이펙트라고 했죠. 루시퍼는 원래 천사였다가 나중에 악마로 타락하는 성경 속 존재를 말합니다. 착한 사람들이 왜 나쁜 짓을 저지르는가?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은 지난 50년 동안 이 질문에 가장 잘 대답했던 실험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들어 사람들은 이 실험에 대해 좀 다른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전부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책 휴먼카인드는 말합니다. 필립 짐바르도의 연구는 의심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사기였다. 책컬릿 오늘의 책은 휴먼카인드입니다. 이 실험에서 교도관들이 보였던 가학적 행동들은 모두 그들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라고 그동안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교도관들은 실험 전 연구자인 짐바르도를 만났고 그에게서 어떻게 행동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연구자가 개입했다면 교도관들이 실험에서 보인 행동들은 그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짐바르도는 왜 교도관들을 만났던 걸까요? 애초에 실험의 목적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죠. 그렇다면 교도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연구를 돕기 위해서라도 좀 더 가학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심리학 역사상 최악의 실험으로 알려진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의 반전이자 진실입니다. 이처럼 허점이 많았기 때문인지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의 논문은 심리학 회지에 실리지 못했습니다. 동료 학자들의 심사가 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짐바르도는 대신 실험 영상을 방송국에 보냈고 영상이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에게 곧장 다가가면서 실험은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죠. 신화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요. 이 신화가 무려 50년 동안 지속되었던 이유가 뭘까요? 실험의 결과가 우리의 뿌리 깊은 편견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문명은 쉽게 깨지는 얇은 껍데기와 같고 껍데기가 깨지면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 쉽게 모습을 드러낸다는 그 편견이요. 하지만 진실은 우리의 편견과는 많이 다른지도 모릅니다. 실제 재난 현장을 연구해본 학자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들 중 대부분은 완전히 친사회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재난 영화에서 우리가 흔히 보던 것처럼 공황 상태나 아비 교환은 발생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발적인 협력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나쁜 상황은 우리를 더 나쁘게 만들지는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냥한 존재로 진화해왔습니다. 그 증거 중 하나는 우리 눈에 흰자위인데요. 사실 흰자위가 있다는 건 특이한 현상입니다. 다른 동물들, 그리고 우리의 친척벌 되는 유인원들의 눈을 보면 동공과 다른 부분의 경계가 그리 뚜렷하지 않죠. 둘의 색깔이 달라지면 시선의 방향이 훨씬 쉽게 읽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투명하게 내보일수록 이용당할 확률도 높아졌을 테고요. 그런데 인간은 왜 흰자위를 갖고 있는 걸까요?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포식자들이 우글대는 초원에서 살아남거나 큰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동료들과 협력하는 능력이 절실했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믿을 수 있는 존재인지를 판단해야 했죠.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더 많이 드러내는 존재, 상대에게 사근사근 대하는 존재일수록 살아남기에 유리했던 겁니다. 흰자위는 우리의 본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시금석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정말 상냥한 존재라면 역사상 수없이 반복되어 왔던 범죄들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혐오와 사랑은 서로 별개의 감정이 아닙니다. 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잘 혐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공감 능력을 과신합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 갖고 있기는 하니까요. 하지만 공감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건 마치 스포트라이트 조명과 같아서요. 우리의 공감 능력은 조명이 비추는 범위 밖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죠. 조명이 비추는 곳은 밝게 빛나지만 나머지 세상은 어둠에 잠겨버립니다. 이 공감의 경계 안에서 사랑의 감정이 태어난다면 경계 밖에서는 혐오의 감정이 태어납니다. 무언가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만이 무언가가 아닌 것들을 지극히 미워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공감의 역설입니다. 그리고 이 역설이 끔찍한 범죄들을 낳았습니다.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에서 교도관들이 가혹한 행동을 했던 것도 그들의 이기적인 본성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팀의 일원으로서 실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데 공감한 결과였습니다. 나쁜 결과를 만든 것은 결국 우리의 착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착한 마음의 오작동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 비유가 힌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커피를 처음 마셨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쓴맛이 기분 좋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독이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커피를 자주 맛보다 보면 우리 뇌는 그게 독이 아니라는 사실을 학습하고 점점 커피 자체의 맛을 즐기게 되죠. 착한 마음의 오작동을 제어하는 방법도 우리가 커피를 좋아하게 되는 과정과 비슷할 겁니다. 책 휴먼카인드는 말합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을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것은 그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결책은 분명해 보였다. 더 많은 접촉. 본 영상은 책 휴먼카인드를 읽고 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라는 오랜 통념. 책은 이 통념의 근거가 되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본 뒤 인간은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우호적인 존재라는 도발적인 대답을 내놓습니다. 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상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이호는 느낌표가 떠오르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